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요. 맞습니다. 재판받으러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전주지검에서 몇백 질문에 답변서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그랬더니 검찰에서 뿔딱 찍어놔서 뿔딱 찍어놓은 게 아니지 법대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기소했습니다. 그 기소한 내용이 뭐냐면 그 전 사위 전 사위에 대한 그 이스타젯에서 받은 2억 원 상당의 그 급여를 2억 1,700만 원 뇌물로 뇌물 수수로 이렇게 뇌물로 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당한 일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럼 기소했으면 와서 이게 뇌물인지 예. 정당한 급여였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되지 않겠어요? 출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보면 여러분 이게 언제 고발했냐면 2021년 12월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이거든요. 벌써 이게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예.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고 지금 2년 반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 대통령이 어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검찰 내에도 이 반국가 세력이 있고 경찰도 그렇고 또 민주당이 이걸 뻗당기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으로 이 계엄이 이렇게 유야무야 돼서 그냥 계몽령 정도로 끝나버리니까 그것마저도 당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계몽령이라고 하는 말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계엄은 계엄답게 해서 정말 그냥 이 불의한 세력들을 일거에 척격을 우리 윤 대통령 말씀처럼 반국가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 이거 다 일거에 척결을 하지 못한 거 참 통탄스럽고 감탄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또 검찰에 따르면 문재인이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이상 직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 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은 문재인의 전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태국의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약 1억 5,283만 원과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 씨의 채용이 문재인이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따른 특혜였으며 이로써 문재인이 그동안 자기 딸에게 줬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 생활비를 주다가 이스타젯에 자기 대통령 어떤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관련 종사에 일하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 낙하산처럼 꽂아준 거잖아요. 취업이 정상적인 취업이 아니고 이 관계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 아들 사위를 취업시킨 대가가 결국은 그 이상직에 대해서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뇌물로 본 거예요. 네, 다음 기사도 좀 올려주세요.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검찰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하다. 검찰 개혁 기회로 여기겠다. 뭘 본인이 퇴직해놓고서 물러간 인생이 뭘 검찰 개혁할 기회로 삼습니까? 선동하는 소리지. 저런 소리 하지 말고 터무니가 없고 황당하면 와서 검찰에 조사받으면 되죠. 맞습니다. 터무니없다, 황당하다. 때로는 추론이다. 그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되죠. 여기서 보면 박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들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재인이 정작 자기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한 중죄다. 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 포기해버렸다라는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토론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 대국민 담화 시간에 나와서 하는 말이 집값이 지금 잡히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청년들이 완전히 영원히 이탈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집값 못 잡았거든요. 여러 번 했는데 결국 통계 수치를 조작해서 거죠. 우리가 방송했지만 사기꾼입니다. 통계 자체를 조작해서 그다음에 부동산 통계,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돈을 쓰면 돈이 돌아와서 이거 이상한 그 논리인데 경제학이 없는 논리인데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그것도 결국은 이제 조작을 해서 그것 통계 수치도 조작하고 모든 걸 조작을 해서 어떻게 국가가 국민을 속입니까? 그것도 실수로 한두 번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어떻게 국가의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속이는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맞습니다. 지금 주제를 잠깐 건너뛰어서 전광훈 목사님 관련된 기사를 좀 다루고자 하겠습니다. 예, 띄워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국힘서 줄줄이 탄핵했고 한동훈이는 우리 윤 대통령, 김무성이는 박 대통령 앞장섰다. 천 목사님 말씀이 옳죠. 맞습니다. 우리가 광화문 식구들이 이렇게 수십만이 우파 대통령 만들면 꼭 우파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감옥으로 보내든지 탄핵을 시키든지 이번에도 또 우파 대통령이 되면 또 이 민주당에서 또 탄핵을 또 시키겠죠. 근데 무슨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탄핵을 당하려면 국민의힘에서도 그 탄핵에 동조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단독으로 의원 숫자로 한다면 민주당 지금 모든 악법들이 통과되는 게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단독 의결 정족수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설사 그 수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찬성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찬성을 합니까? 국민의힘에 안철수와 또 한동훈이가 또 세운 한동훈 계열로 분류가 되는 몇 명의 인생들이 이렇게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광훈 목사님 또 공약에 대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미국식 정치 제도를 도입하고 고위공직자 공수처를 해산하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등 25개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며 향후 120개 이상의 세부 정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생님, 지금 대선이 6월 3일 날 치러지는데 이재명이나 다른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에 대한 이야기는 국민에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탁월하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젠다 없이 그냥 인기 투표인지 이게 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전혀 어떤 그 전략이나 공약으로 승부를 하지 않고 서로의 어떤 약점 들춰내는 거, 공격하는 거, 뭐 정광훈 목사님과 가깝냐 안 가깝냐 이런 거 따지고 앉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또 이재명이는 내놓는 게 전부 다 이 좌파적 시각에서의 아주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을, 이재명의 공약은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 배후에는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게 역력하죠. 맞습니다. 또 다음 기사 관련 기사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대선 출마 선언 선관위 헌재 폐지 공약. 이 선관위와 헌재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하는 데에는 무슨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자유파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설적으로 이렇게 빌딩 가지고 상설 직원 월급 줘가면서 자기 자식들 대물려서 이렇게 대불림하면서 선관위를 장악하고 거기다가 그러면 거기다 정직해야 되는데 사기꾼들이 또 모여서 불법 선거, 거짓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선관위를 당연히 해체하고 그때그때 선거 있을 때마다 그 지역에 법관이 자동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동직원부터 해서 구청 직원, 시청 직원들이 다 나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면 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헌재를 왜 둡니까? 저렇게 좌파 성향이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 다 탄핵하는 게 아니라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원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연설하셨던 영상을 저희가 편집해서 좀 가져왔거든요. 그 내용 함께 지금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제가 대통령의 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내가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게 보입니다. 일단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정당이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광화문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 탄핵하고 다 감옥 보내고 이걸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요, 유승민하고 김무성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어주면 뭐 하겠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당이 아닙니다.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그래서 저는 양당에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서 직설적으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는 저의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식 정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 300명 중 상원 100명 그리고 하원을 200명으로 하여 현재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미국처럼 하원은 경제 문제 그리고 상원은 국방 외교 문제로 미국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제2호 공수처를 완전히 해산해야 됩니다. 자, 3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저는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4호 국민 추천제로 장관을 임명하되 관계단체가 2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한다. 자, 5호 불법 투표의 주범인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6호 사전 투표제를 없애고 대만식 현장 투표, 현장 개표를 시행을 하여 헌재를 폐기하고 대법원에 헌재를 둔다. 7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한다. 8호 국회를 해산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한다. 9호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한다. 제10호 독일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을 제로로 만들겠다. 11호 결혼하는 자들은 무조건 국민주택을 무료로 공급하여 저출산을 막아낸다. 12호 관광객은 환영하되 불법 체류자들은 즉시 추방할 것입니다. 13호 간첩죄는 국내자를 비롯한 외국의 간첩죄까지 막론하고 무조건 처벌한다. 14호 문재인 정부 때 만든 4,000개의 악법을 원천 폐기한다. 15호 국정원의 기능이 저하되었으므로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하에 FBI라고 하는 특수기관을 설치하여 특별한 사건, 특별한 범죄는 수사하도록 한다. 자, 16호 제주도에 라스베가스를 옮겨오도록 한다. 17호 세금 낭비하는 태양광 이것을 철거하고 두바이 같은 세계적인 최첨단 도시를 건설한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18호 대부도를 개발하여 대지를 기업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외국으로 나간 기업 국내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려고 합니다. 19호 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더욱더 확대한다. 20호 국가 예산을 도둑질한 단체는
저는 회수한다. 21호 한미일 관계를 더욱더 강화한다. 22호 2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탈북자를 100만 명 이상 유치를 한다. 23호 이승만의 건국기동,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건 헌법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국론,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실현한다. 24호 6.3 대선을 연기하기를 촉구합니다.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하되 대통령을 4년 중임제,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25호 앞으로 120개 정책을 계속 발표할 것입니다. 나의 정책을 수용하는 후보는 어느 당과 관계없이 이재명까지도 어떤 후보라도 연대할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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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지금 저기 만세 한 분은 좌파 저거 또 하나 앉아 있네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예, 맞습니다. 예,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깽판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연대할 수 있는 후보라면 이재명과도 나는 연대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이승만의 건국 정신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이 제안에 이재명이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전 목사님의 공약 중에서 요 마지막 부분이 예. 사실은 핵심입니다. 예, 핵심인데 이 공약을 목사님의 저런 아이디어,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네. 누구와라도 같이 윙인할 수 있다. 네. 쉽게 말하면 광화문이 협력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유통일당 다음 주 화요일 날 예, 수원에 있는 매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21대 대통령 선거 필승 결의대회 수원 매세 1홀 수원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2025년 4월 29일 오후 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많이 오셔야 돼요. 이날. 매세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포스터가 이거 말고 또 있죠? 네, 또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예. 비슷한 내용인데 예, 맞습니다. 거기 수정본이 이건가요? 마지막 수정본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 매세에도 진짜 그 전당대회인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수원 매세가 29일입니다. 25일이 아니라 29일, 내일이 25일이기 때문에 29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내가 대선 후보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을 봐도 희망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을 봐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유파 국민들의 그 마음의 염원을 대변해주기 위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진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이 결과에 어쨌든 간에 이 공약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약이 우리가 신선하다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공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공약을 어떤 여당이나 어떤 개인이라도 받아들이면 전광훈 목사님께서 연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왔는데 그 위에 보면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판문점 USB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왔었는데 바로 목사님 기사 바로 전에 전 기사입니다. 바로 전 기사. 네,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이 김정은에게 넘긴 판문점 USB 이것은 3급 국가 기밀이었다. 맞습니다. 내용이 잘 알고 계실 텐데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USB의 내용이 해당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3급 국가 기밀로 이제 분류가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법원 판결은 이 서울행정법원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해당 USB의 내용을 비공개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USB에 담긴 정보가 3급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은 이 판결에 의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의 기밀을 적국인 북한에게 전달한 것이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법적인 쟁점을 적용시켜 본다면 국가 기밀을 적국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상 형법상 중범죄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 찬양, 고무 등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13조에 외국에게 대한 간첩, 국가기밀을 외국에 누설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113조에 의하면 10년 이상 깜빵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0년 이하는 안 돼요. 예. 적국의 기밀을 넘겼을 때는 그건 우리가 국가를 해를 끼치려고 한 거니까 이건 예. 간첩 혐의니까 10년 이하가 없어요. 이 3급 기밀인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한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게? 대통령이라도 간첩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미 이제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내란과 외에는 기소하지 않는다. 그 외에는 기소하지 않는다. 예. 이게 됐지만 이미 대통령 문재인은 끝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USB 건이나 또 사위 법대로 2억이나 뭐 근데 또 2억 뿐이겠어요? 그럼요. 예. 2억 뿐입니까? 맞습니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또 다음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이번에 이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인데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한동훈 맞수 토론에서 윤 탄핵 책임론 개헌 여부의 공방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도 이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김문수 의원이 오늘 주도권 싸움에서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물었고 거기에 대한 한동훈이가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탄핵론을 책임 물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헌 여부로 공방을 했다.
다음 기사도 계속 연결되죠? 네, 다음 기사 연결 기사입니다.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과의 친분을 이제 한동훈이 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출마하면 내 표를 갉아먹는데라는 이제 말이 나왔다고 해요.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가 공개 속상해서 전광훈 목사님 이름을 올리면서 이렇게 김문수를 공격하는 걸 보면 김문수 후보가 결국 하나의 무슨 아킬레스 건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출마하면 내 표를 깎아먹는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강력한 우파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김문수 장관님을 공격하는 질문을 던진 내용이 요 내용이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과 관계가 있지 않냐? 라고 이제 보는 이 질문 자체가 이제 공격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갖고 있는 인식 속에는 전광훈 목사님은 적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으로 간주가.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들은 이제 전광훈 목사님과 친분이 있느냐라고 말을 들은 김문수 지사님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자유통일당과 관계가 없고 최근에 소통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모른다 한 게 아니고 예. 최근에는 만나 뵙지 않았습니다. 만나보지 않았다. 최근에 안 만났다. 네. 그 표현을 했다고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어요. 다만 많은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켜낸 행동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라고 이제 이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애국운동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앞장서 했죠. 예. 맞습니다. 참 이제 이거는 표를 의식한 것도 있고, 네. 광화문의 표를 의식한 것도 있지만은 진심을, 김문수 후보, 김문수 장관님의 진심을 얘기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한동훈 1년 내내 배신자 소리 들었다. 김문수 말에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1년 내내 배신자 소리를 들었다는 건 배신 행위를 했으니까 배신자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배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들어야 될 소리고, 그리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과 이재명이가 둘이 만약에 마지막 경선을 끝나서 붙었다 할 때는 범죄자, 이재명 범죄자, 한동훈 배신자, 자끼리 자자 붙은 배신자와 범죄자의 간에 대선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참 말 같지 않은 대통령 선거는 없어야죠. 참 진짜 끔찍한 상황입니다. 끔찍한 상황이에요. 1년 내내 이제 배신자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선생님 사실 원조 배신자가 있잖아요. 유승민. 그리고 그 당시 김무성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배신자 세력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수 진영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지 않고 일단 배신부터 하는 거예요. 배신부터. 대한민국에서 이 배신자 프레임 한번 씌우면 살아남을 방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든지 제가 얘기하지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윤 대통령이 같은 검사 선후배고 같은 팀에서 수많은 날을 지났고 하다못해 여사님은 외국 여행을 갔다 올 때 넥타이를 2개를 사오는데 신랑 거 하나, 예. 부모님 거 하나, 2개 사온다고 할죠. 그거 굉장한 그 개인적인 그 친분 관계가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꼭 밥을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꼭 좋아한다고 그러고 선물도 따로 사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고, 그리고 검사했던 자를 이렇게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주고, 예. 그다음에 또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을 당 대표까지 하도록 한 게 누굽니까? 참. 윤 대통령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을 탄핵하라고 감옥 보내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배신자를 그럼 국민도 탄핵하고 국민들을 또 배신할 거예요.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다음 기사. 네, 요 기사 끝나고 그거 하나 찾아주시죠. 전광훈 목사님께서 주진우 기자랑 얘기를 한 1년 전쯤에 했는데, 한동훈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이다.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조기 대선 한동훈 후보 책임이다. 너 때문에 조기 대선하게 된 거 아니냐? 네가 저 여당 대표로서 그 계엄을 반대하고 대통령 탄핵을 찬성해서 조기 대선하게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아버지가 계엄을 했어도 나는 막았을 거다. 불법 계엄했어도 저질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영상 준비해서 한번 좀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게 덧붙인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이가 그 다음날 네. 네. 유혈 사태가 날 게 뻔하다. 유혈 사태는 무슨 2시간 만에 다 군인들 다 해산했는데 무슨 유혈 사태가 납니까?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그리고 계엄금 200명 300명 나와서 무슨 유혈 사태가 납니까? 무슨 탱크를 몰고 나왔어요. 국회의원 숫자보다 적은 수가 왔어요. 한수부대원데 의도 맞고 뒤통수도 맞고 막 이게 무슨 유혈 사태입니까? 말 같지 않다는 소리고 있어요. 유혈 사태는 군인들이 왔습니다. 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이 한동훈이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뭐냐면, 제일 분한 것이 우리가 200석 할 기회를 저쪽한테 200석 만들어준 후범이 한동훈이가 이 말이야. 만약에 한동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잡으면 이거 대통령과 바로 탄핵이야.
탄핵으로 가나? 바로 탄핵으로 간다고. 만약에 한동훈이 저기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죠. 바로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 되니까. 레임덕이 아니고 바로 탄핵이요. 탄핵의 길을 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무슨 2024년 탄핵이요? 4월 보세요. 19일입니다. 이미 탄핵 4월 공천을 19일. 했고 용산을 포위 공천을 했다고. 기자님이 그것도 몰라. 그다음에 자 이재명도 탄핵을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조국은 외치고 있고요. 조국은 외치고 있고. 네, 3년. 그러면 이제 한동훈만 협조하면 되는데 한동훈이 다 협조하지 말고 눈만 감고 있어도 8명만 협조하면 돼요. 그러면 200석이 돼요. 8명만. 그런데 한동훈이가 절대 탄핵은 목숨 걸고 반대다 이렇게 안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해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탄핵이요. 윤석열 탄핵이라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은 바로 레임덕이고 뭐고 탄핵의 길로 가. 바로 탄핵인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을 3년 빨리 당겨서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총선에도 아예 그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미 벌써 그 김경률이하고도 짱그라고 난 봐요. 그래서 계속 한동훈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신 거구나. 한동훈이가 뭔데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예. 3달 만에 뭘 알아?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망쳐놓냐 말이야. 자, 알겠습니다. 난 용납.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 틀어주세요. 한동훈이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뭐냐면 제일 분한 것이 우리가 200석 할 기회를 저쪽한테 200석 만들어준 주범이 한동훈이다 이 말이야. 어? 만약에 한동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잡으면 이거 대통령과 바로 탄핵이요. 바로 탄핵이요. 탄핵으로 가나? 바로 탄핵으로 간다고. 만약에 한동훈이 저기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죠. 바로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 되니까. 레임덕이 아니고 바로 탄핵이요. 탄핵의 길을 간다고. 그렇지. 한동훈이요? 그렇지. 무슨 탄핵이요? 자 보세요. 이미 탄핵 공천을 했고 용산을 포위 공천을 했다고. 기자님이 그것도 몰라. 그다음에 자 이재명도 탄핵을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조국은 외치고 있고요. 조국은 외치고 있고. 네, 3년. 그러면 이제 한동훈만 협조하면 되는데 한동훈이 다 협조하지 말고 눈만 감고 있어도 8명만 협조하면 돼요. 그러면 200석이 돼요. 8명만. 그런데 한동훈이가 절대 탄핵은 목숨 걸고 반대다 이렇게 안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해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탄핵이요. 윤석열 탄핵이라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은 바로 레임덕이고 뭐고 탄핵의 길로 가. 바로 탄핵인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을 3년 빨리 당겨서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총선에도 아예 그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미 벌써 그 김경률이하고도 짱그라고 난 봐요. 그래서 계속 한동훈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신 거구나. 한동훈이가 뭔데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예. 3달 만에 뭘 알아?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망쳐놓냐 말이야. 자, 알겠습니다. 난 용납. 네, 선생님 이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24년 4월 19일에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결과적으로는 예. 또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대담이 아니라 주진우와의 대담이 아니라 기자와의 어떤 대담이 아니라 예언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야, 참 전 목사님이 앞을 내다보는 선견, 예언자적 선지자적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선생님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이 만약에 뽑힌다. 자유파 국민들이 한동훈에게 투표를 할까요? 이재명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 대안으로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나오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게 이거 토요일 날 광고. 예. 예.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출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이어 자유, 정의, 대한민국 완성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대선 출마, 잃어버린 건국 정신 되찾고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운다. 자유통일당 최대 규모 전당대회 열릴 것. 이번 다음 주 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수원 매색에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광화문 집회 포스터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네, 뭉치자 광화문 광장으로 광화문 국민대회 국민저항권 활동 4월 26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있습니다. 목사님 또 토요 국민대회 동료 메시지와 마지막 마무리 기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투표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보다 국민 저항으로 먼저 맞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참 수고스럽고 정말 너무 애쓰시지만 이번 토요일 오후 1시에 우리 전국에서 우리 국민 저항권으로서 우리 광화문에 많이 모여주시면 역사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7,000명 많이 들어오셨네요. 6,500명 들어오셨는데 화요일 목요일 방송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날 우리 7,000명 식구들 광화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고 평안한 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전 목사님이 큰 뜻을 갖고 이렇게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또 전 목사님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000명의 식구들을 단잠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시청하는 식구들에게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녁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계속해서 방송이 이어집니다. 토요 국민대회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제 주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의 주장만 읽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뺐다면 헌재는 즉시 이것은 재판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했어야 합니다.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혐의 외에는 형사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범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070-4505-6869 번호로 꼭 전화해 주시고 오는 토요일 1시 국민저항대회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드립니다. 그거 알아요? 요즘 주부님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아이템! 마트 갈 때 쇼핑 카트로, 다리가 아플 땐 접이식 등받이 의자로, 여행 갈 땐 백팩으로, 주부님들의 필수템! 체험 카트 하나면 뚝딱! 우리 고객님들 집회에서 의자로, 마트에선 카트로! 완벽한 초인기템! 가끔씩 한가득 마트에서 장보고 집 돌아가면서 무겁고 숨차니까 어디 앉아서 쉬고 또 쉬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또 매주 광화문도 가실 텐데 그때 바리바리 짐 싸들고 의자도 챙기고 백팩도 메시고 한가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시죠.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이 이 체험카트 하나면 쇼핑카트 되죠, 미니캐리어 되죠, 백팩도 있죠, 접이식 의자까지 되죠, 짐도 실을 수 있고 등받이 의자로 펴서 앉을 수도 있어요. 무려 일석사조! 딱 보기에는 보통 어머님들 마트 가실 때 갖고 다니는 장바구니처럼 생겼죠? 야, 근데 놀라지 마세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이거를 뒤에 이렇게 다 펴면 이렇게 편한 등받이 의자가 완성됩니다. 와, 이렇게 앉아도 전혀 끄떡이 없고 진짜 편한 등받이 의자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는 장바구니가 됩니다. 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부피가 있는 큰 박스들 보이시죠? 큰 박스들이 도무지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하나 들어가죠. 여기 하나 들어가죠. 하나 가지고는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않아요. 계속 쭉쭉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들어가죠. 네, 큰 박스 2개 입장이요. 넉넉해요. 아직 넉넉해요. 우와. 야, 이거 3개 들어가죠. 그다음에 4개 들어가죠. 이야.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이런 많이 사시죠? 네. 잡곡도 여기 들어갑니다. 쭉쭉.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고추장도 사시죠? 필수템. 네, 필수템. 고추장도 여기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공간이 남았어요. 맞습니다. 아직도 넉넉해요. 맞습니다. 이거 다 집어넣어 볼까요? 때밀이 들어가죠. 여기 녹용 들어가죠. 이야, 대박. 와, 한가득 다 들어갔습니다. 한가득 다 들어갔어요. 야, 그러고 나서 이제 잠금장치로 챙겨주고, 네, 잠금장치로 딱 막아주면 음식물이 새어 나올 일도 없이 짜잔! 한가득 짐이 들어갈 수 있는 장바구니 대용량입니다. 또 보시면 대박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 이거 보시면은 아까 바퀴 잠깐 보셨겠지만 바퀴가 하나, 둘, 셋, 무려 3개 달린 카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저는 항상 바퀴 이게 양쪽에 하나씩 해가지고 덜덜덜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카트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이 바퀴가 회전식으로요. 1, 2, 3중 바퀴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냐면요. 턱 있는데 원래는 이 바퀴 하나씩 갈려있는 거 가면은 걸려요. 무조건 걸리고 들고 다녀야 돼요. 맞아요. 다들 경험해보셨어요? 네. 그리고 계단에 카트를 끌고 간다. 이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절대 상상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가요? 계단에서도 부드럽게 굴러가라고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3중 바퀴로 만든 디테일 보세요. 야, 이거 그냥 세워서도 이렇게 잘 굴러갑니다. 세워서도 잘 굴러가고요. 이렇게 기울어져서도 잘 굴러가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보통 튼튼한 게 아니고 튼튼한 건 전체적으로 진짜 부드럽죠. 너무 부드러워. 소리가 아예 안 나고 끌면 진짜 느껴지는 게 정말 전혀 0.1%의 힘도 안 들어가고 부드럽게 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높이가 딱이에요. 야, 제가 키가 작은 편이거든요. 네. 높이가 딱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대부분 이제 키가 한 저만 하실 거예요. 저 정도 되실 거예요. 저희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높이도 이렇게 딱 좋아서 팔도 안 아프게 그냥 편하게. 디테일 장난 아니다. 디테일 미쳤다. 왜 이게 막 너무 높으면 이러고 다니시죠? 너무 낮으면 결리시고. 맞아요. 너무 낮으면 이게 이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 근데 딱 높이도 우리 적당하게 딱 들고 다니는 여성한테 딱 맞는 크기로 높이로 딱 만들어져서 편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그리고 더 대박인 건요. 짜잔! 이게 보온경 보냉백이거든요. 왜 우리 어머님들 신선식품 같은 거 사셨을 때 너무 더운 날에 생선이나 고기 사시면은 집 가는 길에 이거 상할까봐 걱정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차 안 갖고 오신 분들 진짜 걱정 많으실 텐데, 와, 디테일한 거 이거 봐. 와, 여기 넣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신선식품들. 네. 그리고 실내 한수 정말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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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대박. 야, 우리 고객님들 아마 이 기능 제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와, 이 등받이 의자까지 되는 거 보면 진짜 눈 튀어나오시겠네. 그러니까 하시겠는데요, 정말로? 아마 우리 고객님들 뭐 장바구니, 뭐 백팩 다 좋았지만 이 등받이 의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야, 어디서든 원하는 자리 그냥 내가 앉는 그곳이 그 진짜 명당. 정말 그 원하는 자리 딱 명당이 잡으시고 앉으시면 돼요. 네. 네. 이 등받이 의자 제가 앉아볼게요. 여기 등 전체를 딱 받쳐주니까 너무 편해요. 왜 등 뚫린 의자는 계속 구부정하게 앉게 되니까 그쵸. 너무 힘들거든요. 장시간 못 앉아 있어요. 맞아요. 등받이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앉는 거 보이시죠? 앉는 곳은 정말 짱짱하게 만들어져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셔도 거뜬합니다. 한번 맞습니다. 저희가 둘이 앉아볼까요? 얼마나 거뜬한지? 살짝 보기 불편하시겠지만 네. 한번 봐주세요. 앉아보시죠. 네. 저희 이렇게 네. 앉았는데도 둘이 앉아도 와, 거뜬해요. 편해요. 와. 저희가 이렇게 힘주고 네.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툭 앉았거든요. 근데도 편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의자 높이가 딱 일반 체형에 알맞게 만들어져가지고 앉았을 때 이 무릎이 너무 높이 솟지도 않고 이게 포인트거든요. 무릎이 야, 여기 진짜. 땅바닥에 가라앉지도 않고 딱 편하게 딱 좋아요. 야, 이 의자가 진짜 대박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고객님들이 이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하셨어요. 왜냐면 정말 그냥 일반 의자 많거든요. 그런 의자 많은데 요즘 집회 때 목욕탕 의자 같은 거 갖고 오시는 분들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다 하나씩 이렇게 허리 다 이러고 허리 있어. 아파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근데 이 의자, 야, 이 등받이 이거 의자 짱짱한 거 짱짱하고. 보이시죠?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짱짱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와, 너무 편하죠. 진짜 편해. 무릎이 딱 좋아요. 무릎이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와, 이거 제가 지금 힘주고 이렇게 그냥 엉덩이를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편하게. 너무 편해. 그냥 아빠 다리 해도 되고, 아빠 다리 해도 되고. 여기서 자도 되겠어. 야, 이거 집에 때 조심하면 안 되지만 너무 편하다고. 야, 우리 어머님들이 이걸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정말로. 네. 그리고 튼튼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철제잖아요. 녹슬 일 전혀 걱정하지 네. 않으셨는 알루미늄 철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딱 봐도 고급형인데. 딱 봐도 고급형이죠. 비싸겠지 하고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가격 주목해주세요. 주목! 정가가 무려 8만 원짜리인데 39,900원. 39,900원에 가져왔습니다. 이 가격에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아시죠? 네, 우리 고객님들 아시죠? 의자 네. 되죠, 장바구니, 네. 백팩까지 되죠. 이 고급 형제를 어떻게 39,900원에 만나요? 못 만나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가격에 가져왔느냐? 네. 39,900원에 갖고 왔냐? 우리 어머님들 너무 필요하신 상품이란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상품 선택 딱 해서 어렵게 쪼르륵 갖고 왔습니다. 깎아주세요. 우리 고객님들 써야 돼요. 얼마나 우리 고객님들이 찾으시는 제품이라고요. 이러고 조르고 졸라서 저희가 39,900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져왔습니다. 가격 듣고 부담이 싹 내려가셨죠? 너무 좋은 가격이니까 어머님들 그냥 색상만 딱 골라서 선택만 하세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활용이 좋은 체험 카트! 빨리 주문!